자, 좀 특이한 문제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18번의 문제죠. 제외 원인 분석 방법들 중에서 포엠이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재해 원인이라고 하는 분석이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두 가지 이론을 많이 얘기죠.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을 많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플랭크버드의 또다시 신도미노 이론, 이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인리 같은 경우는 주로 얘기한 것이 개인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고요. 이 버드 같은 경우에 신도미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다가 산업재해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산업재해에 들어가 있는 얘기 중에서 기본 원인까지를 반드시 제거해야지만이 재난이 예방된다. 그 기본 원인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 있는 포엠 분석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해의 원인을 매너라는 것은 없죠. 매너가 아니고 뭐냐면은 미디어가 되죠. 미디어. 정보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매니지먼트는 관리. 이렇게 돼서 이 네 가지를 포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계 설비의 설계상 경험은 관리적 요인이 아니겠죠. 기계적 설계는 일단 물적 요인에 대한 관리적 요인은 여기 있는 이놈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계적 요인입니다. 기계적 요인. 아까 얘기했던 여기는 머신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는 관리적 요인은 뭐라고?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작업 정보의 부적절은 작업 및 환경적 요건에 해당하는 게 맞습니다. 환경적 요건도 마찬가지로 매니지먼트 여러 소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표준화의 부족 같은 경우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매니지먼트의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이렇게 갈 거고요. 심리적 요인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사람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것은 인적 요인, 맨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인적 요인.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재난을 이제 공부하는 조금 상세히 들어갔다. 요즘 뭐 이 정도도 상세히는 아니지만은 보통 소방사 시험을 치는 친구들은 이 정도까지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넘어가니까 또 재난의 안전 기본법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에 대한 법률도 있네요. 그죠? 어쨌든 우리는 해상에서의 긴급 구조 또는 항공기 조난 사고 잘 모르는데 그쵸? 한번 가보죠.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이나 항공기 조난 사고 등의 긴급 구조 활동에 관해서는 그쵸, 해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법에는 따르는 게 없으니까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법령을 따른다. 그래서 뭐 문제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자, 해수면에서 순항 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합니다. 그죠? 내수면에서의 순항 구호는 소방관서장이 순항하는데 결국 우리는 해수면 같은 경우는 이 구조본부 순항 구호는 보통 이제 해양경찰 이쪽에서 많이 하고요. 여기에서 순항 구조 중에서 우리는 내수면은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하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해양하고 내수면이라는 것은 강, 호수 이런 것들 말하죠. 자, 그러니 국방부 장관은 항공기 조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항공기 수색과 인명 구조를 위해서 항공기 수색 구조 계획을, 여기에 핵심이 항공기가 아니죠. 뭐예요? 구조 계획이죠. 수색 구조 계획.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방청장님이 다 하시게 되는 겁니다. 소방청장이 하는 일이라는 거. 그 정도 얘기가 있고요. 국방부 장관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원 요청하거나 그러면은 우리한테 이제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거죠. 항공기 선박의 조난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긴급구조 업무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긴급구조 활동에 대한 군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죠? 군은 지원을 해주는 형태니까요. 국방부 장관이 설치하는, 그쵸? 여기는 국방부 장관이 설치하고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운영은 역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주로 이제 적용시키지만은 국방부는 국방부령으로 하겠죠. 예, 맞습니다. 자, 20번에요. 폭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폭갱은 급격한 압력의 상승 또는 개방도 있습니다. 그죠? 개방, 감압이라는 게 있으니까 가스가 격한 음을 내면서 팽창하는 현상이고, 화염의 전복, 그죠? 여기가 잘못됐죠? 이건 우리가 폭갱이 아니라 폭연이 이 정도 나타내고요. 그럼 폭갱은 어느 정도 돼요? 1000에서부터 3000까지도 갑니다. 그죠? 물론 이 숫자 자체를 반드시 외우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얘네들 1000에서 3000까지 굉장히 빠르다. 핵심은 뭐죠?
핵심은 음속보다 빠르냐, 음속보다 느리냐. 이게 원래 기본적인 핵심이에요. 음속이라는 게 얼마예요? 340m거든요. 초당.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작으니까 이 아이는 뭐가 되겠다? 폭연이 되겠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압력이 높을수록 폭경으로 전이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폭경 전이 쉬운 조건들이 압력이 높을수록 연소 속도가 빠른 가스일수록 그 다음에 뭐 관의 굵기가 가늘수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 최초의 완만한 연소, 이걸 폭연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완만한 연소에서 격렬한 폭경으로 발전할 때 필요한 거리를 우리는 폭경 유도 거리라고 보통 이걸 DID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폭경 유도 거리가 짧을수록 위험도는 더, 그렇죠? 이 위험도는 이제 숫자를 구한다기보다 더욱더 위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죠. 앞에 말했듯이 관경이 보통 폭경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배관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광경이 가늘면은 얘네들의 압력 변화가 심해서 폭경 유도 거리는 더욱더 짧아진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예, 좋습니다. 예. 자, 21번도 넘어가죠. 발화점, 최소 발화 에너지, 자연 발화하고 관련돼 있고, 최소 발화 에너지는 우리 인화점하고 관련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왜냐면은 외부에서 주어진 에너지,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발화점은 발화 지연 시간, 압력, 산소 농도, 촉매질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일단은 뭐, 맞는 건 맞는데, 발화 지연 시간이 뭐냐 이거죠. 발화지연 시간을 잠깐 얘기해 보면요. 발화지연 시간은 것은 기본적으로 발화점에 도달을 해야 돼요. 발화점에 도달한 후 발화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그 밑에다 살짝 내려볼게요. 발화지연 시간이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A가 발화점이 만약에 30도다. 30도 발화점이 도달했다 그러면 일단 바로 발화, 즉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가스화를 먼저 시킵니다. 가스화를 시키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충돌해서 이제 발화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B 같은 경우 발화점이 만약에 500도다. 그럼 얘는 500도가 되었을 때 가스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소하고 만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30도짜리 기체가 산소랑 충돌하고요. 여기 있는 것은 50도짜리 기체가 산소랑 충돌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산소랑 충돌해서 연소가 되려면 온도가 높은 것이 더욱더 빨리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발화지연 시간이라는 것은 발화지연선은 짧을수록 발화점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어요? 요 이야기를 좀 알아두시면은, 그러면은 결국 발화지연선 짧은 것은 발화점을 높인다. 발화지연 시간이 긴 것은 발화점이 낮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자, 압력이, 그러니까 높다로, 낮다로 갈까요? 그게 낫겠네요. 다른 거하고 통일시키게. 자, 발화지연 시간이 긴 것은 발화점은 낮아진다. 그죠? 그리고 압력이 높을수록 발화점은 낮아지고,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발화점은 낮아지고, 촉매 중에서도 정촉매가 있으면 발화점은 낮아진다. 그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재 맞는 얘기고요. 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2번을 안 가볼까요? 2번을 가보니까 파라핀계 탄화수소, 뭐 이 얘기는 다 아시겠지만은 파라핀계는 우리가 그러면 파라핀 촌농을 얘기합니다. 고체로 되어져 있는 탄화수소를 얘기하고요. 자, 그놈들은 분자량이 크다는 것은 복잡하다는 의미하고 비슷하고요. 발화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예, 낮아진다. 열 축적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낮아집니다. 최소 발화에너지는 가연성 혼합기, 그쵸? 가연성 혼합기에서 일단 얘네는 하한계에 일단 도달을 했다 또는 하한계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연소될 수 있는 혼합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때 필요한 최저의 에너지다. 좋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주는 이제 점화원을 말한다 이런 뜻이고요. 압력이 상승하면은 최소 발화에너지는 작아진다. 그렇죠? 연소가 잘 될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만 줘도 됩니다. 발화점이 낮은 것일수록 발화의 위험성 당연히 더욱더 커지겠죠. 예, 그래서 조지 문제 정답은 2번이 되어야 되겠네요. 2번입니다. 그렇죠? 자, 넘어갑니다. 21번. 또 심플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지금 심플한 문제라는 것은 기상폭발하고 응상폭발을 분류할 때 폭발의 종류가 다른 것은 결국 분무폭발은 우리가 뭐예요? 기상폭발, 분진폭발, 기상폭발, 분해폭발 같은 경우 단서조항 나오지 않으면 항상 뭐냐면은 기상폭발로 봅니다. 왜냐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세틸린과 같은 것들의 분해폭발이라서 얘들도 기상폭발이요. 증기온 폭발, 폭발성 가스들이 대기 중에 누출이 된 거니까 기상폭발이고요. 증기폭발은 액체에 있던 상태의 아이들이 기체화가 되면서 얘네들이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 응상폭발이 됩니다. 응상폭발. 자, 정답은 3번이, 5번이 되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자, 23번에요. 소화 원리 중 제거 소화에, 제거 소화 나왔네요. 촛불을 입으로 불어서 소화하는 방법, 그쵸? 촛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초 같은 경우 양초가 이렇게 불이 붙는데 여기는 파라핀이 액체로 녹아서 기체화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산소랑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입김을 확 불어버리는 올라오는 가연성 가스를 일순간 제거하기 때문에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뭐가 된다고요? 제거 소화가 되는 겁니다. 식용유 아저씨 주변에 야채를 집어넣어서 소화를 했다. 야채 집어넣는데 되나요? 예. 야채가 식용유에서 열을 흡수합니다.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은 온도를 떨어뜨리는 냉각 소화가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2번은 냉각 소화고요. 전기 화재 전원을 차단하면 전기 화재에서 일반 화재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은 소화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전원 차단도 전기 공급이라는 가연물을 제거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산림 화재에서 벌목을 한다 그렇죠. 벌목을 하면 탈 수 있는 나무를 제거했죠. 가스 화재 가스 공급 중단했다 탈 수 있는 가연물을 제거했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자, 이제 24번 한 가보죠. 24번에 물소화약제, 대표적인 소화약제죠. 가장 중요하고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본 게 이렇게 있습니다. 물은 분자 내의 수소결합. 조금 화학적인데요. 화학적이란 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맞아요. 문제가 너무 지엽적인 건 아니거든요. 물이라는 게 H2O잖아요. 그렇죠? 자, 옆에다가 여기다가 해볼까요? 이게 H2O인데요. H2의 구성에서는 산소 하나하고 수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또 다른 산소, 수소, 물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끼리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공유결합이라고 그러고요. 공유결합 중에서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다른 전기음성도가 달라서 이것을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극성 공유결합은 분자 내에 들어가 있고요. 공유결합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는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요 힘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수소결합이라고 그래요. 이 수소결합은 하나에 있는 물 분자 수소가 다른 분자에 있는 산소를 끌어당기는 힘이라서 분자 간의 힘입니다. 분자 내가 아니라 분자 간의 힘. 자, 그래서 우리가 색깔이 조금 그러나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결국 물 분자 내에서는 무슨 결합을 한다고요? 물 분자 극자가 물 분자 간에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요. 대신 물 분자 간에는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을 하죠. 여기를 틀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소화약제로서 효과가 뛰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얘기는 결국 증발 잡열은 100도씨에서 1기압에서는 100도 끓는 점이고요. 그때는 539kcal 킬로그램. 칼로리 쓰면 g으로 쓰면 되고요. 냉각수와 효과적이고요. 물의 주수 형태는 무상은 그렇죠. 전기화재도 적용성이 있습니다. 증발을 목적으로 하니까. 자, 물 소화약제를 알코올 등과 같은 수용성 액체 위험물에도 우리는 희석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희석소화죠. 중진료 화재에서 물을 무상으로 주수할 때는 급속한 증발하는 질식효과 첫 번째 보고요. 그 다음에 강력하게 표면을 때려주면은 에멀전을 만들 수 있는 에멀션 형성이 된 유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마지막에 25번 올해 저 특징으로 보면은 법규 문제가 이렇게 조금 작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거예요. 아, 본질로 다시 돌아갔구나. 우리가 점수를 떨어뜨리고 높이기 위해서 본질을 너무 벗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25번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중요하지 않죠? 결국 소방시설에 분류를 했습니다. 소화설비는 소화기구 있죠? 스프링클러 설비 등까지도 되고요. 연소 방지 설비가 안 되겠네요. 얘는 소화 활동 설비가 되니까 그렇죠? 예. 경보 설비, 자동화 속보 설비, 누전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조심하시고 왜냐면 경보기 예전에 차단기 바꾸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유치하지만 자, 얘는 맞고요. 피난구조 설비, 유도등,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 그래 휴대용 비상조명까지 있는데 여기는 비상방송 설비 같은 경우는 경보 설비가 되죠. 경보 설비 그래서 안 되겠고요. 소화용수 설비,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에 소화용수 설비 좋습니다. 소화활동 설비, 비상 컨센트, 재현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다 맞으니까 여기 있는 니은, 리을, 미음인 5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군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소방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간부부생이 이렇게 쉬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왜냐면 법규들이 또 많이 나오고 소방 개론 자체가 지금 어렵게 나온 것도 아니고 간부생을 준비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과목의 시험일 때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험 문제는 미친 듯이 계속해서 어려워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공무원 시험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시 본질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뭐 또 다른 시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소방사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로는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소방 간부부생 준비하시는 분들은 쉬웠으니까 내년에도 쉽겠다 이런 거는 조금 그래요. 어쨌든 공부를 할 때는 본질적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부생 풀이를 좀 해드렸거든요. 예,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유튜브에 또 촬영해서 올리고 그때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뭐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요, 예, 댓글에다가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카페가 좀 있습니다. 카페 있으니까 다음 카페에 가시면요. 다음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카페가 다음이 좀 괜찮았는데 요즘 카페 사람들은 예, 다음 카페 가시면 제 이름을 치시면은요. 이근상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학하고 소학이라 되어 있네요. 자, 소방학 그 다음에 소방학 앤드 이렇게 갑니다. 앤드 이렇게 돼 있고요. 소방법규 예, 요렇게 치셔도 나오고 이근상 쳐도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카페 있습니다. 카페에서 우리가 질문해 주시면은 그 질문을 다들 해 드릴 거고요. 또 하나 더 이제 소방 단계 또 홈페이지 오시면은 거기도 질문 남길 수 있고 필요한 자료들 또 요즘 뭐 지금 시점 자체가 소방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주 다양한 특강들이 많이 있으니까 특강의 제목이 아마 이게 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숨겨져 있는 게 딴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한 달 과정으로 한 8개, 4개씩 특강을 하다 보니까, 예, 마법의 특강이라고 되어 있고요. 앞으로 또 시험 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예, 백백백 특강이라고 전설적인 특강 하나 있습니다. 찍기 문제들이었어요. 예, 그런 것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예.